이번이 실업에 관한 우리의 세 번째 강의입니다. 두 번에 걸친 이전 수업에서 우리는 세 가지 다른 형태의 실업을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실업률을 계산하는 방법과 아울러 마찰적, 구조적, 순환적 실업의 원인에 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총수요 총공급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실업을 설명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마지막 수업에서는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실업에 따른 후과와 국가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실업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정부나 정책 입안자들이 자국의 실업률을 감축할 방법을 논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다시 살펴보면 보시다시피 경제가 YF이라는 완전 고용 수준을 생산하고 있을 때 경제는 자연 실업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연 실업에는 구조적 실업과 마찰적 실업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경제가 경기 후퇴를 겪고 총수요가 감소하여 산출량 감소를 야기한다면 실업률은 상승하고 국가는 경기 순환적 실업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국가의 가장 바람직한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입니다. 만약 경기 순환에서 말하는 경기 후퇴기 또는 경기 수축기에 경기 순환적 실업이 존재한다면 경제가 건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업의 후과에 관해 논할 때 실제로는 경기 순환적 실업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 경제가 경기 순환적 실업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말은 총수요 부진에 따른 경기 후퇴기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해 산출량 감소와 소득 감소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경기 순환적 실업의 존재는 바람직하지 못한 후과로 이어집니다. 경기 후퇴기과 디플레이션 악순환이 그것입니다. 디플레이션 악순환은 무엇인가요? 디플레이션 악순환은 실업률 상승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해 소비가 줄고 실업률은 더 확대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디플레이션 악순환은 하나의 경제권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경기 순환적 실업이 존재한다면 디플레이션 악순환이라는 끔찍한 상황을 초래할 여지가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경기 순환적 실업에 따른 또 다른 후과는 임금에 대한 하방 압력입니다. 자, 여러분은 만약 경기 후퇴기에 임금이 하락한다면 실제로는 기업들이 더 많은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경제의 자기 교정으로 이어진다는 앞서 강의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임금 하락은 실직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재직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취업자들 사이에서도 높은 실업률은 임금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노동력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노동 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임금률 하락밖에 없습니다. 고용주가 현재 직업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임금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낮은 임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적 실업은 해당 경제의 몇몇 부정적인 후과를 낳습니다. 그러한 후과는 경제적 후과 중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회적 후과는 어떨까요? 물론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실업률이 높아지면 범죄율이 높아지고 빈곤이 심해지고 아마도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또는 심리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강의는 경제학 수업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 후과를 빼놓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주안점은 분명히 경제적 후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경제적 후과 중 일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총수요가 하락하면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상승하고 그로 인해 소득이 감소합니다.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총수요는 더욱 더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논하고 있는 디플레이션 악순환을 AD15의 총수요의 하락으로 도식화할 수 있으며 실업률의 추가 상승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소위 불경기 내지 골 깊은 경기 후퇴의 근원이 바로 디플레이션 악순환입니다. 실업 증가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면서 총수요 감소가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경제는 갈수록 악화합니다. 임금의 하방 압력은 어떨까요? 실업이 장기간 지속하면 실직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을 수용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총공급을 증가시킵니다. 기업들이 그 실직 노동자들을 다시 채용하면서 한층 하향된 수준의 총수요 곡선을 따라 수요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경제의 자기 교정으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 현재 재직 중인 노동자들의 소득을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임금에 대한 하방 압력과 디플레이션은
높은 실업률 탓으로 높은 수준의 실업률에 따른 경제적 후과 중 하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실업에 관해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조적 실업에 따른 후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전 수업에서 구조적 실업은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자들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수요가 불효불급해진 상태를 말한다고 배웠습니다. 개인이 현재 보유한 기술로는 구직을 못합니다. 구조적 실업 상태인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이 재교육받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은 참 쉽죠.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화가 현실화하면 이전에 제조업에 종사했던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첨단 기술 제조업이나 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를 유지한다는 건 그리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적인 실업으로 인해 해당 경제에서는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은 몇 가지 경제적, 사회적 후과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다만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구조적 실업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간주하며 반드시 불건전한 경제의 징후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구조적 실업은 국가 교육 시스템의 실패를 방증할 수 있습니다. 최신 경제와 관련성이 깊은 일자리에 적합한 노동자를 훈련하지 못했으니까요. 경기 순환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에겐 모두 고난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실업은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후과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특히 경제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정부나 정책 입안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실업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마찰적 실업부터 시작합니다. 마찰적 실업은 취업과 실업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생애 최초로 노동 인구에 진입하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형태의 실업입니다. 높은 마찰적 실업은 노동시장이 비효율적이거나 노동자들이 사용자를 물색할 수 없다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채용 대행업자나 일자리 정보가 게시된 웹사이트 등을 통해 구직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접근법은 매우 단순 명료합니다. 마찰적 실업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적합한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람들을 훈련하고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작 우리가 필요한 것은 숙련 노동자를 구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런 기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구조적 실업의 해결책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교육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논한 바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혹은 여러 세대에 걸쳐 존재했던 직업이 아니라 국민 경제에 실제로 현존하는 직업에 맞게 사람들을 훈련하는 개선된 교육 시스템 말입니다. 직업훈련센터가 해당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소위 공급 측면 정책이라고 하며 해당 경제의 노동 생산성을 키워줍니다. 사용자들은 기술력이 향상된 노동자 채용에 더욱 관심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보호무역주의 등 수요 측면 정책도 있습니다. 수입품에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면 국내에서 생산된 완제품에 대한 수요를 확대할 수 있고 관세가 없었다면 사라졌을 제조업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실업 해결책으로는 기본적으로 오늘날 경제에 실제하는 직업에 맞게 노동자를 훈련하거나 수입 할당량이나 수입 관세를 활용해 해당 일자리를 보호하거나 국내 소비자들이 국내 기업이 제조한 재화를 더 많이 구매하도록 외국산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순환적 실업을 해결하려면 아시다시피 경기 순환적 실업은 총수요의 감소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그 말은 경기 순환적 실업을 소위 수요 측면 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총수요를 증대하기 위해 발동할 수 있는 여하한 정책으로는 가계나 기업에 대한 감세, 정부 지출 확대나 이자율 인하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와 투자 확대를 유도합니다. 심지어 통화 가치 인하 또는 평가 절하도 가능합니다. 말인즉슨 정부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자국 통화에 유리하게 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약세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면 순수출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들은 총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인용 부호를 여기에 사용하겠습니다. 경기 후퇴갭을 차단함으로써 경기 순환적 실업을 축소합니다.
이번 수업에서 우리는 실업에 따른 후과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경기 순환적 실업은 경기 후퇴기 및 디플레이션 악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여전히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노동자에 대한 임금 하방 압력을 초래하여 범죄율 상승과 가난과 우울증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회적 후과에 해당합니다. 구조적 실업은 개인이 보유한 기술이 국민 경제가 생산하는 것과 더 이상 양립하지 않게 되면서 구직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조적 실업은 사회적 후과는 물론 경제적 후과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구조적 실업률이 매우 높다면 당연히 그 나라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구조적 실업은 교육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고 경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 해결책으로는 노동시장의 효율성 증대로부터 구직자들이 사용자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들면 됩니다. 구조적 실업을 해결하려면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여 더 많은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거나 이를 공급 측면 정책이라고 합니다. 보호무역주의를 활용하여 수입품 수요를 줄이고 국내산 재화의 소비를 확대하여 국내 제조업 일자리를 보호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순환적 실업은 총수요 약세가 원인이며 수요 측면 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치로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및 순수출과 같은 총수요의 구성 요소를 진작하는 것들로 감세, 정부 지출 확대, 금리 인하, 국내 통화의 평가 절하 등이 있습니다.